(2023년) 지금 기준 가장 큰 부의 원천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농경사회부터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요즘처럼 강력했던 적은 없죠.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 권력이 없으면 실현시킬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방구석에서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죠? 결국 우리 뇌에서 나옵니다. 현대사회 성공한 타이탄들은 모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에선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뇌 자극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기입니다. 지금은 집중력 상실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보다 뭐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는 능력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책 한 권 읽기가 힘들고 짧게는 1분, 길게는 30분 간격으로 휴대폰을 안 보면 왠지 불안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는 집중력 상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고 주의를 뺏어서 어떻게든 스마트폰 한 번 더 보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돈이 되니까요. 개인이 의지력 부족을 탓하고 이것저것 노력해봤자 좀 더 큰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원인이 뭐가 됐건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상실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집중력 상실의 배경이 스마트폰과 SNS 보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특징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집니다. 봐야 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진득하게 관찰하고 읽으면서 깊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나 인스타 피드 볼 때 글 천천히 정독하세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대충 훑어보잖아요. 사진만 보잖아요. 이럴 때 생각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면 스마트폰과 SNS가 보급되며 정보가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니 집중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야 뇌가 자극이 되고 집중을 해야 그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생각도 집중도 안 하니 당연히 성공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각하는 능력과 집중력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가만히 있기입니다. 여러분 영상 멈추고 딱 5분만 폰 보지 말고 눈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첫 1분은 진짜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휴대폰 보고 싶고 왠지 시간 아깝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5분 이상을 버텨내면 복잡하던 생각이 정리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한두 번만 해줘도 훨씬 기분 좋아지고 쓸데없는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기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빠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쏟아져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정보를 쏟아냅니다. 마치 이 정보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걸 또 우리는 진짜 큰일 날 줄 알고 곧이곧대로 소비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많은 정보가 생존에 유리할 거라는 잘못된 본능이 있거든요. 이게 원시시대에는 유효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옆 부족이 뭘 하고 있는지, 맹수가 어디 있는지 같은 정보를 많이 알수록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보가 별로 없던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 뇌 용량과 속도를 한참 넘어서는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니 생각할 겨를 따위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정보를 훑기만 바빠요. 결국 한 가지에 집중하고 사고력을 높이려면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기는 폭주하는 뇌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정보에 신경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꺼보면 당장 카톡에 답장 안 하고 인스타 피드 확인 안 해도 내 생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속도를 늦춰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정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울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내게 맞는 적당한 속도로 정보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과부하가 줄어들죠. 과부하가 줄어드니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이 여유 공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기를 연습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명상, 음악 감상, 요가, 스트레칭, 심호흡 등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당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가만히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배에 힘을 주면서 5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쉬었다 다시 코로 7초간 숨을 내쉬고 이것만 여러 번 반복해도 뇌가 훨씬 상쾌해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뇌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야 우리 뇌는 정보의 홍수에서 탈출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기도 할 여유가 생깁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집중이 안 된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뇌를 리프레시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모드 전환입니다. 여러분, 휴식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나 침대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뇌는 변화를 겪을 때 더 잘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 변화라는 게 막 이 일했다 저 일했다 하면서 산만하게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마치고 완벽하게 다른 모드로 모드 전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앞서 가만히 있기를 추천한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도 막상 한 가지 일을 확실히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급한 대로 이 일을 저 일 하다 보면 아까 못 끝낸 일이나 걱정이 남아서 뇌가 모드 전환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기는 기존 모드를 완전히 끄고 뇌를 새로운 휴식 모드에 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천드린 겁니다. 뇌에 진짜 휴식을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자극하려면 기존 일에서 새로운 일로 완벽한 모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드 전환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낯선 길 걷기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면 모든 신경이 그 길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 어디쯤이지? 어디로 가야 목적지가 나오지? 여기 이런 좋은 공원이 있었네? 이런 지리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이 업무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맨날 가는 길만 반복적으로 다녀요. 그러면 아는 길이니까 뇌가 길을 파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기존에 하던 고민과 걱정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뇌가 뭐를 원한다 그랬죠? 변화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낯선 길을 가면 길을 분석하는 데 머리를 쓰기 때문에 기존의 일에서 플러그를 완전히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그를 뽑고 멍을 때리거나 딴 생각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모드 전환 방법은 취미 활동 혹은 예술 활동입니다. 상당한 집중을 요하는 취미나 예술 활동을 하면은 우리 뇌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합니다. 적당히 성공한 사람들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 중 하나가 확실히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냐 없냐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브릿지 카드 게임의 고수라고 하죠. 워런 버핏과 함께 자주 플레이를 한다곤 합니다. 워런 버핏은 브릿지 카드 게임뿐만 아니라 우크렐레 연주를 또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는 요리를 좋아하고 요즘에는 주짓수 훈련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스카이다이빙, 스노우보딩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온전히 몰입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일에서 플러그를 뽑고 완전히 휴식 모드로 전환해 뇌를 자극합니다. 기억하세요. 낯선 길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모드 전환입니다. 우리 뇌는 책상에만 있다고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뇌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해야 뇌가 더 자극받고 똑똑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반복하는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한층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뇌를 자극하는 마지막 방법, 교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프레임이라는 책에서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각자 쓰고 있는 프레임에 의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쌍둥이나 부부도 그때그때 생각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고정관념, 편견의 기초에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건전한 생각이라면 이 고정관념이 소신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성 망가지는 건 둘째 치고 우리 뇌는 언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냐, 새로운 지식과 기존 지식이 연결될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고 창의성을 만드는 결합이 일어날 일도 없겠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낡은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도 틀릴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사실 겸손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팩트니까.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을 정확히 보고 교류를 통해 계속 새로운 정보를 뇌에 주입합니다. 그래야 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고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른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뇌에 계속 새로운 정보를 주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교류입니다. 교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얼마 전 소개한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에선 창의적 아이디어의 조건으로 공동체를 뽑습니다. 왜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식을 나눕니다. 지식만 나눌 뿐 아니라 인사이트나 경험도 나누겠죠. 이게 정말 효과가 큰 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직업적 도전이나 고민은 이미 누군가 경험했거나 이미 해결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만 나눠봐도 내가 혼자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발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꼭 동종업계 종사자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로 사업가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업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분야를 초월해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 업계에선 상상하지 못한 해결책인데 타 업계에선 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냥 듣고 적용만 해봤더니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빌 게이츠도 워런 버핏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친구들 자주 만나서 많이 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모임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류의 유형은 독서입니다. 교류가 꼭 직접 만나서 해야만 교류가 아닙니다. 독서를 통해 저자와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통한 교류의 장점은 첫째는 내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임이라고 해서 나가봤자 만나는 사람들의 사업적 레벨이 거기서 거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 교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멘토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막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어중간한 모임 나가서 교류하는 것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성공에 더 도움이 되겠죠. 독서의 두 번째 장점은 정보의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글자로 읽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의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들어도 그 강의에 담긴 내용은 책 분량으로 따지면 몇 분이면 읽을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책을 통해 교류하면 정보의 밀도가 높아 학습 효율이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인사이트를 쌓고 그걸 토대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인사이트를 책에다 담습니다. 그러니 독서는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만나며 우리 뇌는 더 똑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으세요.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뇌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뇌에서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뇌를 자극합니다. 가만히 있기를 훈련하세요. 집중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도 함께 상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원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하게 SNS에 흘러넘치는 정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서입니다. 외부 정보를 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세요. 과부하 걸린 뇌를 원래 페이스로 돌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드를 전환하세요. 뇌가 원하는 건 변화입니다. 일에서 완전히 플러그를 뽑고 다른 모드로 진입할 때 뇌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낯선 길을 걷고 취미 활동을 하세요. 몰입할 수 있는 완전한 모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뇌가 자극받습니다. 교류하세요. 창조적 아이디어는 새로운 지식이 기존 지식과 연결될 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사람과 책을 만나 교류하면서 뇌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세요.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며 점점 똑똑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뇌를 자극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뇌 자극법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이것 또한 우리의 지식을 연결하는 일종의 교류입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